이게 네. 저는 궁금했던 게 어머 고양이가 어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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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예. 나만 고양이 없어. 네. 네. 지난번에 당뇨 너무 떨어져서 너무 힘들었는데 오늘은 물통을 이게 막 한 물통을 다 먹었더니 회식을 좀 늦게 예리하셨어요. 역시. 그러면 왜 자살을 안 하죠? 근데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냥 영생에서 좋았구나 이 생각을 안 했는데 너무 고민 너무 많이 하게 돼요. 힘드네. 저희 그냥 편하게 읽을 걸 그랬나요? 이게 필로스의 매력이에요. 전 왜 하필 일본만 나오지 막 이러면 좀 짜증냈거든요. 그 옆에 한국은 안 나오고. 하필 이 시국에 일본인 얘기가 나와요. 네. 무엇인지 상대적으로 그런 걸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떻게 좀 생각을 할 수 있는지 같이 얘기를 해봤었고, 오늘 오프닝 퀘스천은 미스터 킴께서 준비를 해주셨어요.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8장에 저희가 보는 요 출판사 책으로는 182권이고요. 182쪽이요? 네, 쪽이요. 권이 아니라 쪽이요. 예리하셨어요. 역시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건데. 선원들은 모두가 놀라면서 나에게 이런 질문을 퍼부어댔다. 나는 그들 모두에게 일일이 대답할 기분이 아니었다. 나는 그렇게 많은 작은 인간들을 보고는 놀랐던 것이다. 나의 눈은 오랫동안 거대한 인간들에 길들여져서 그들이 모두 조그만 인간들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걸리버가 진짜 작은 인간들을 본 게 아니라 자기랑 똑같은 크기의 사람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작은 사람을 봤다고 착각할 만큼 거인들에게 자신의 시선이 익숙해져 있었던 거죠. 걸리버가 그런 다름이라는 것을 마주할 때 가지게 되는 생각은 어떤 걸까? 라는 걸 오늘의 오프닝 퀘스천으로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나의 눈이 큰 사물을 보는 데만 익숙해져서 거울로 나를 보면 내가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가를 실감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라고 해서 3년 동안 걸리버는 거울을 안 본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 사람은 큰 것들만 보고 자란 거죠. 네, 그리고 미스터 킴님께서 이제 거인국, 소인국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저희가 읽은 부분도 굉장히 좀 독특한 나라잖아요, 3부에서.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들과는 굉장히 다른 인간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도 걸리버가 다름을 인식을 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 좀 천천히 가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바라보는 것이 언제나 정답일 수가 없다는 거를 일깨워주는 것 같아요. 내가 경험해 본 거에 비추어서 내가 판단을 하는 것 뿐이지 그들이 작거나 크거나 하는 절대적인 그런 거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또 맨 마지막에 나온 것처럼 나는 습관과 편견에 엄청난 힘을 예시하기 위하여 이 이야기를 한다 라고 나와 있거든요. 과연 절대적 존재라는 게 있을까? 절대 가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계속 들더라고요. 여기서도 다름이라는 것은 단순히 비교의 의미인가? 아니면은 어떤 절대적 가치를 놓고 봤을 때 그거를 바라보는 기준선상의 문제인가라는 궁금증이 좀 더 생기기도 했어요. 이제 소인국에 갔다 와서는 오히려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았잖아요. 근데 왜 유독 거인국에 갔다 와서만 이런 변화를 좀 보이는지도 저는 의문이었고,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왜 다름이라는 게 시각적인 것에서만 오는 것일까? 그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다르다는 거는 보는 것에서부터 오는 것일까? 아니면 다른 어떤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걸 다르다고 인식을 하는 걸까? 그러니까 사고에서의 다름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아요. 분명히 다름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도 있겠지만 그 사고의 다름이 전제가 되었기 때문에 자기 생각에 빠져있게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다름이라고 표현하지만 처음 소인국, 대인국 다 계속 다름을 이들은 다르다고 표현은 하지만 결국 경멸이라는 감정은 계속 담겨져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나랑 조금이라도 다르면 틀리다고 보는구나 그거를 계속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경멸이라는 감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책에서. 그러면 왜 계속 여행을 하는 거지? 이 생각이 이 들더라고요. 사람이 걸리버가? 네, 걸리버가. 그러니까 제 가장 큰 질문은 사실 그거예요. 걸리버가 왜 계속 여행을 하는가?
세계관이 바뀌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세계관을 계속 알고 싶어서 여행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내가 걸리버도 틀렸다? 네, 계속 모르겠네. 경멸을 하기는 하거든요. 252페이지인데 사람들 만나잖아요. 그 마술사 세계 가면서 거기서 이제 영혼들, 3부편장이에요. 네, 영혼들 불러내면서 얘기를 하는데 나는 현대 역사에 대해서 경멸감을 갖게 되었다. 왜냐하면 지난 100년 동안 위대하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알아본 결과 대부분의 역사가 엉터리로 기록되어 세상 사람들이 속아왔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인간의 지혜나 고상함에 대해서 경멸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런 식으로 뭔가 경멸도 느끼고 그 거인국에서도 굉장히 혐오도 느끼잖아요. 그 큰 사람들을 보면서 이럼에도 불구하고 왜 계속 여행을 하는지 뭔가 걸리버가 찾으려고 하는 게 있는 걸까? 이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전 당연히 이게 풍자 소설이니까 왜 걸리버가 여행을 계속하는가라는 고민은 안 하고 여행을 계속 안 하면 더 이상 이야기 전개가 안 되니까 그것도 맞을 수는 있죠. 그것도 맞죠.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당연히 여행을 계속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 생각을 전혀 못해왔죠. 여행을 계속하는 거에 대해서 아내가 여행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죠. 네, 그래가지고 마지막 189 거기서 아내는 다시는 배를 타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다. 근데 걸리버가 그렇지만 나를 감싸고 있는 고약한 운명으로 인해서 나의 아내도 나를 막을 수가 없었다. 하나뿐인 아내가 그렇게 가지 말라고 하는데 떠나야만 할까? 중독됐나? 약간 저도 막 왜 이런. 이 사람 계속 여행을 하지? 이 생각도 잠시 들었는데 저는 그 부분을 여기서 조금 이해를 했거든요. 이 사람이 뭔가 자유를 찾고 싶어 하진 않았을까? 네, 저는 이 걸리버가 굉장히 진리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진리를 찾아 헤맨다는 그런 뉘앙스의 문장이 되게 많거든요. 다른 여행기들에서는 진리를 말하려는 게 아니라 그들 자신의 허영이나 관심사 또는 무지한 독자들의 오락을 더 신경을 쓰는데 자기는 진리를 말하려고 쓰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진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깨우치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서 이제 여러 경험을 해봐야 이제 그게 뭐가 진실이고 뭐가 진실이 아닌 걸 알잖아요. 그래서 계속 여행을 하는 것 같아요. 진리를 탐구하고 밝히기 위해서. 진실을 알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러니까 그냥 진실을 알아서 우리가 그렇게 이게 달랐구나. 그러면 그렇구나 라고 해서 끝나는 건지 아니면 진실을 알게 된 뒤에는 우리는 뭘 원하게 되는 건지 그게 갑자기 궁금한 것 같아. 대체로 자신의 세계관이 깨지지 않을까요? 뭐 가치관의 변화가 올 수도 있고 네, 아니면은 큰 진실을 가치관에. 마주함으로써 오는 다 알아버렸어 하면서 허무감이 올 수도 있고 이제 왜 여행을 떠날까라는 거에 생각을 해서 약간 되게 어떻게 진짜 단순하게 생각을 해봤을 때 저희가 새로운 걸 막 자꾸 갈구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저희도 가지고 있는 익숙함이 싫어서 아니면 이제 새로운 변화가 필요해라는 이런 마음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아닐까라는 생각도 있었는데 3권 4장에 시작하는 페이지예요. 220페이지고 두 번째 단락인데요. 그리고 그 섬에 신기한 것을 모두 보고 난 후에 그곳에 실증이 났기 때문에 나는 그 섬을 떠나기를 염원하게 되었다. 그럼 걸리버라는 인물이 릴리풋이나 아니면 거인들의 나라나 아니면 자기가 살고 있는 영국이라든지 그런 것들의 실증을 느끼나? 자기가 이제 그런 배움? 이제 이 나라에 대해서 배웠어. 지식을 얻었어. 뭐 릴리풋도 배웠고 거인도 배웠고 내가 살고 있는 가정, 나라에 대해서도 배웠으니 실증이 나서 또 떠나고 싶어 하게 되는 진리를 얻고 싶어서일까? 아니면은 여기서는 이제 진리를 찾을 수 없다. 또는 이제 지식을 다 채웠다. 그러니 떠나야겠다. 일까요? 정리를 해보면 잠깐 주영님께서는 자유에 대해서 처음에 말씀을 하셨고 미령님께서는 진리 혹은 깨달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미스터 킴님께서는 어떤 실증에 대해서 그리고 경희님도 뭔가 허무함 때문에 계속 돌아다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하나 조금 더 깊게 파헤쳐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진리라면은 그 진리를 깨닫는 게 목적인지 아니면 그걸 깨달은 그 후에 무언가를 위한 것인지 그러니까 깨달음 자체가 좋아서 그러니까 뭐 배움 자체가 좋아서 저렇게 돌아다니는 건지 아니면 자유라면은 어떤 것에 대한 자유인지 사실 돌아다니는 것 그 자체로는 자유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 어떤 자유인 상태를 원하는 건지 아니면 뭐 자유롭고 싶은 곳으로 가고 싶은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좀 깊게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유로운 상태를 좀 더 원하는 느낌? 내가 자유로워 있는 상태? 왜냐면은 그 가족들과 함께 있으면은
가정에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얽매여 있는 거잖아요. 자유로운 존재, 오롯이 홀로 있기를 원하는 게 아닐까? 어디에도 얽매여 있지 않은? 근데 그렇다면 그냥 혼자 외딴 섬으로 떠나면 되지. 왜 굳이 그 나라에 가서 노예의 위치에 있게 되는 건데, 그건 자유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왜냐면 그 나라에 가서 직접 살면서 뭔가 얽매인다는 건 자유가 아니거든요. 저도 그 자유에 대해서 되게 생각을 해봤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1, 2부에서도 자유의 몸이 되고 싶다라는 말을 많이 했고 아까 전에 제가 말한 것처럼 희열감도 느꼈다고 했고 그런 부분을 보면서 이 사람 도대체 어떤 자유를 원하는 거지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아까 전에 그 다름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다름이 그냥 그 원래 이 사람이 갖고 있던 밑바탕에 따라서 이렇게 다름에 대해서 차이를 느끼는 건가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저는 그 부분이 되게 자유랑 연관됐다는 생각이 막 드는 게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밑에 깔려져 있는 생각으로 많은 사람들을 편견으로 바라보잖아요. 뭐 크든 작든 이 사람 권력이 있네, 이 사람 권력이 없네 이렇게 맞아. 바라보기도 하고 그 가치관 그 자체도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커왔을 때 들었던 생각들이고 얽매여 있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자유롭지 못한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 새 곳을 가든 이 사람은 자유롭지 않은 그러니까 자기 내면의 그런 뭔가에 대한 자유를 찾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긴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 살아있는 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게 나오거든요. 보면은 자유를 찾기 위해 여행을 할지는 몰라도 또 가면은 그 나라에서 또 무언가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계속 이 나라에서 또 자유가 없고 저 나라에서 또 결국에는 네, 인간으로서 본질적인 자유는 죽음에서 해방된 상태에서만 가능하다.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동안에는 진정한 자유를 찾기는 어렵다는 거를 자기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왜 자살을 안 하죠? 근데 아니, 진짜 어떻게 보면 그냥 그거를 너무너무 제대로 깨달았으면 죽을 수도 사실 있는 거잖아요. 그 정말 자유라는 걸 찾으려고 한다면? 조금 극단적이긴 하지만.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진짜 그래 그러면은 죽음을 택해라 약간 이럴 수도 있긴 할 것 같은데 왜냐면은 살아있는 동안에는 죽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벗어날 수 없으니까요 생명체라면 근데 일단 걸리버가 처음에 그 영생인들을 부러워했잖아요. 네, 야 부러워요. 그러면 이제 죽음으로부터 해방이 됐겠네요 막 이러면서 막 되게 부러워했는데 나중에 그 영생인들을 실제로 보고 나서 걸리버가 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273페이지고 그들에 대해서 듣고 직접 목격하는 사이에 영생에 대한 나의 욕구가 사라지게 되었을 것이라고 독자들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전에 가졌던 그럴듯한 생각이 어리석었다는 걸 느꼈고 그런 영생이라면 불구덩이 속이로라도 들어가서 죽음을 맞이하는 게 나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죽는 게 낫겠다라고 아까 미스우님이 말한 것처럼 진짜 죽는 게 낫겠다라고 걸리버가 스스로 말하기도 생각을 가지기도 하는. 그런데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이 드는 게 미스터 킴님께서는 이 부분이 죽음에 대해서 좀 자유로워졌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람은 아직도 죽음에서 자유롭지 못하구나라는 생각은 전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오히려 오히려 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유롭다 하면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우리가 그런 원래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면에 부딪혔을 때 거기서 우리가 가진 신념에 대해서 되게 그냥 밀어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계속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죽음은 괴로운 거야. 왜 죽지 못할까? 그러면 차라리 내가 자살하는 게 낫지 하면서 계속 죽음 이런 생각을 하는 느낌이 들어서 오히려 저는 좀 자유롭지 못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